아, 추석 명절날이었어요. 우리 김순이 할머니가 아들네 집에서 화투를 치고 계셨어요. 참, 평소에 할머니를 아들처럼 여기던 옆집 총각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죠. 할머니,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글쎄, 대문이 부서질 듯 쾅쾅 두드리면서 아무것도 먹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하더군요. 김순이 할머니는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들고 있던 수정과 잔을 내려놓고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정말 그날로부터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해요. 경기도 김포시 구도심 재래시장 새벽 5시 반이었어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길에 촛불처럼 불빛이 켜졌죠. 순이의 반찬가게 낡은 간판 아래에서 김순이 할머니가 셔터를 올리고 계셨어요. 휴, 한숨 쉬시며 입김을 불자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9월 초지만 새벽 공기가 제법 쌀쌀하더군요. 할머니는 허리를 펴시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4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오셨지만 요즘은 아침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여보, 당신이 곁에 있었으면 덜 힘들었을 텐데.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리셨어요. 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었죠. 소방관이었던 그는 평생 남을 구하다가 은퇴 후 심장마비로 갑자기 가셨어요. 그 후 할머니는 혼자 가게를 지키셨어요. 두니야, 오늘도 일찍 나왔네. 6시가 되자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박영자라고 시장 떡집을 운영하는 할머니의 동갑내기 친구였어요. 그럼 너도 일찍 왔잖아. 떡은 새벽에 쪄야 맛있지. 그나저나 순이야, 요즘 괜찮아?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 할머니는 손을 내저으셨어요. 괜찮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하지만 사실 요즘 물건 놓은 곳을 자꾸 잊어버리고 어제 일도 가물가물해서 불안하셨어요. 혹시 치매 초기인가 싶었지만 누구에게도 말 못하셨어요. 영자가 떡 한 봉지를 내밀었어요. 이거 어제 남은 건데 가져가. 도윤이랑 수진이도 좋아할 거야. 고마워, 우리 며느리가 떡 정말 좋아하거든. 그때 청년 한 명이 다가왔어요. 이정호라고 10년 단골이었죠.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정호야, 너도 일찍 왔구나. 뭐 필요해? 김치 한 통이랑 멸치볶음 조금만요. 아, 그리고 할머니, 오늘 저녁에 조심하세요. 무슨 소리야?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할머니는 웃으셨어요. 이정호는 시장에서 엉뚱한 소리로 유명했어요. 오늘 길 조심하세요. 날씨 이상해요. 같은 말 자주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그래서 사람들은 농담처럼 넘겼어요. 쟤 또 시작이네. 저번에도 비 온다고 우산 챙기라더니 하루 종일 맑았잖아. 하, 그랬지. 그래도 조심하세요. 이정호는 웃으며 나갔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리셨어요. 저 애는 원래 좀 그래. 엄마 닮아서. 이정호 어머니는 할머니 고향 후배였어요. 10년 전 갑자기 세상 떠날 때 할머니가 상을 도와주셨어요. 그 인연으로 이정호는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어요. 할머니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1년 전 아들 박도윤과 며느리 윤수진이 사업 실패로 들어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엄마, 미안해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아들은 고개 못 들고 말했어요. 건설 하청업체 차렸다가 부도 나서 은행빚 10억이 생겼다고요. 며느리가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사고 쳤어요. 조금만 같이 살게 해주세요. 꼭 보답할게요. 눈물 글썽이는 며느리를 보며 할머니 가슴 아팠어요. 무슨 소리야. 힘들 때 가족이 함께 있어야지. 우리 집이 크니까 같이 살자.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 사업 실패는 아팠지만 가족으로서 힘이 돼줄 수 있어서 뿌듯하셨어요. 가족이란 그런 거니까요. 며느리도 눈물 흘리며 꼭 보답할게요 했어요. 그때만 해도 착하고 효심 깊어 보였어요. 하지만 요즘은 달랐어요. 며느리가 할머니를 아픈 사람 취급했어요.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병원 가보세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래. 그래도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걱정 어린 눈빛이었지만 할머니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이상한 느낌이었죠. 오전 10시쯤 깔끔한 정장 차림 중년 남자가 왔어요. 한강기업 개발팀장 김태준이었어요. 김포 재개발 사업 총괄하는 대기업이었고 할머니 땅이 부지 한가운데라 이 땅만 확보하면 수천억 사업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6개월째 찾아왔어요. 또 오셨네요. 할머니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어요.
벌써 대6번째였어요. 사장님, 오늘은 정말 좋은 조건 가져왔어요. 김태준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원래 땅 평가액 10억도 안 해요. 근데 20억 드린다는 거예요. 2배예요. 왜냐면 이 자리가 중요하거든요. 시장 한복판이고 땅도 넓잖아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안 팔아요. 여기는 남편과 평생 지켜온 자리예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나 죽어도 안 팔아요. 김태준 미소가 굳었지만 곧 상냥하게 나갔어요. 다음에 또 뵐게요. 다음도 없어요. 그만 오세요. 할머니는 불편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6개월 전부터 공손히 제안했지만 매번 거절했어요. 김태준은 차 타자마자 표정이 바뀌었어요. 젠장 고집불통이네. 그는 전화했어요. 사장님, 돈으로는 안 되겠어요. 그럼 다른 방법 찾아봐. 할머니 가족 조사해봐. 그는 사설 탐정 고용에 조사했어요. 아들 사업 실패로 빚 10억, 추가 3억 필요하지만 대출 안 돼. 김태준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이거면 되겠네. 그는 협력 사채업자에게 전화했어요. 좋은 건 하나 소개할게요. 신용불량자도 저금리 대출 가능 전단지 뿌려주세요. 김포시 신곡리 1234번지 근처예요. 그 시각 할머니 집 안방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여보, 변호사한테 연락 왔어. 3억 안 입금하면 내일 고소 들어간대. 수진 목소리가 떨렸어요. 학원이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어. 선납금 무리하게 인테리어에 썼잖아. 그래서 난리야. 학부모 대표가 집단 고소 준비 중이래. 3억만 갚으면 취하해준대. 3억 어디서 구해? 은행 한도 끝났고 이 금융권까지 막혔는데 며칠 후 집 근처에 전단지가 나타났어요. 신용불량자도 오케이, 저금리 대출. 며느리가 우편함에서 발견했어요. 여보, 이거 봐. 신용불량자도 대출된대. 사채 아니야? 그래도 전화해보자. 3억만 있으면 고소 면하잖아. 나 감옥 간다니까? 다음날 며느리가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대출 상담받고 싶은데요. 4일 후 집 거실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사채업자 2명이 서류 펼쳤어요. 이율 9.9%예요. 사채치고 양심적이에요. 자세히 보시고 계약하세요. 9.9%면 은행보다 조금 높지만 괜찮네. 여기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3억 입금되자 안도했어요. 하지만 몰랐어요. 계약서 아래 작은 글씨로 월 이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연체 시 2배 적용, 미상환 시 법적 조치, 9.9%가 월율이었어요. 1년이면 118.8%, 연체하면 더 어마어마했어요. 3개월 후 알게 됐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가 집에 오니 아들 며느리가 웃고 있었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 아, 어머니,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며느리는 밝게 웃었지만 할머니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폭풍 전 고요함 같았어요. 그날 밤 창밖 보며 남편 사진에 말하셨어요. 여보, 요즘 뭔가 이상해. 내가 예민한 건가?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을 뿐이었어요. 할머니는 몰랐어요. 이날이 평온한 마지막 날일 줄은 3개월 후 9월 말 아침에 가게 문 열 때 집에서 며느리 휴대폰 울렸어요. 여보세요? 대출금 관련 연락드렸습니다. 원금 5억으로 불어났어요. 뭐라고요? 3억이 5억으로. 월 9.9% 이자 3개월 연체료 합쳐 5억 1,200만 원이에요. 계약서 하단 꼼꼼히 보셨어요? 며느리는 계약서 펼쳐봤어요. 작은 글씨가 보였어요. 손에서 떨어졌어요. 등골이 서늘했어요. 그날 저녁 아들 며느리 절망했어요. 어떻게 갚아? 총 15억이야. 은행 10억 사채 5억. 더 이상 방법 없어. 바로 그때 사채업자 전화. 좋은 제안 있어요. 어머님 땅 넘기시면 5억 빚 탕감하고 땅값 20억 따로 입금해 드릴게요. 총 25억 효과예요. 15억 갚고 10억 남아요. 하지만 어머니 안 파실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어머니를 설득할 수 없게 만들면 돼요. 다음날 카페에서 며느리와 사채업자 만났어요. 이걸 음식에 조금씩 타세요. 수면 유도제예요. 기억력 떨어지고 치매처럼 돼요. 손 떨렸지만 받았어요. 감옥 가시겠어요? 학원 사기죄로 5년이에요. 어머니 요양원에서 편히 계시고 두 분 새 인생 사세요. 서로 좋잖아요. 며느리는 매일 밤 약 타셨어요. 처음엔 손 떨리고 양심 찔렸어요. 시어머니 국그릇 보며 망설였어요.
하지만 사채업자 전화 올 때마다 현실이 짓눌렀어요. 5억 언제 갚으실 건가요? 곧 6억 돼요. 고소장, 감옥, 그 단어에 손 떨리지 않았어요. 일주일 지나 익숙해졌어요. 두 번째 주엔 아무렇지도 않게 탔어요. 세 번째 주엔 25억 생각에 눈빛 변했어요. 양심은 돈에 묻혔어요. 오히려 깜빡거리는 할머니 보며 계산했어요. 조금만 더. 일주일 후 할머니 증상 느꼈어요. 내가 뭐 하려고 했더라. 반찬 가게에서 물건 잊어버렸어요. 어제 일 가물가물, 단골 이름 헷갈렸어요. 어머니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그런가?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며느리는 시장 사람들에게 은근히 흘렸어요.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하세요. 가스 켜놓고 나가시려 해서 말렸어요. 소문 퍼졌어요. 할머니 치매 초기래. 병원 안 간대. 영자가 찾아왔어요. 순이야 요즘 정말 괜찮아? 다들 걱정하더라. 뭘 걱정해? 난 괜찮아. 그래도 병원 가보는 게 어때? 난 괜찮다니까. 할머니 목소리 높아졌어요. 불안감 커졌어요. 그날 밤 안방대와 할머니 못 들었어요. 여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럼 우리 다 죽어. 이게 다 내 사업 실패 때문이야. 그래도 엄마를. 지금 선택권 없어. 빚 안 갚으면 감옥이야. 알았어. 아들은 고개 떨구었어요. 양심 아팠지만 무력했어요. 시장 탐정사무소 정기철은 할머니 행동 지켜봤어요. 15년 전 할머니 남편이 자기 아들 구해준 은인이었어요. 형수님이 요즘 이상해. 3개월 전엔 멀쩡하셨는데 자연스럽지 않아. 그는 할머니 주변 관찰했어요. 며느리 카페에서 사채업자 만나는 거 봤어요. 뭔가 잘못됐어. 며칠 후 할머니 가게에서 거스름돈 잘못 계산했어요. 사장님 잘못 나왔어요. 아, 미안해. 요즘 자꾸 이래. 이정호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이정호 불안했어요. 3개월 전엔 틀린 적 없었어요. 병원 가보세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 이정호도 할머니 주변 관찰했어요. 며느리 카페에서 정장 남자들 만나는 거 봤어요. 뭔가 수상해. 할머니 손 떨렸어요. 나 정말 치매인가? 저녁 거울 앞에서 자신 봤어요. 주름진 얼굴, 흐려진 눈빛. 여보, 나 어떡해? 정말 치매면. 남편 사진에 눈물 흘리셨어요. 몰랐어요. 증상이 약 때문이라는 걸. 며느리가 죽음 계획 세우는 걸. 골목 가로등 아래 정기철은 집 지켜봤어요. 형님, 형수님 지켜드릴게요. 10월 중순, 약 투약 3주 지났어요. 할머니 증상 심해졌어요. 어제 저녁 메뉴 기억 안 나고 단골 이름 헷갈렸어요. 순이야, 이거 어제 주문한 멸치볶음이야. 어제 주문? 내가. 전화로 3팩 준비해달라고. 기억 안 나셨어요. 아, 그랬나? 미안해, 영자야. 요즘 자꾸 이래. 진짜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 걱정돼. 괜찮아.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할머니도 알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밤에 잠자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 멍했어요. 안개 속 같았어요. 오후 김태준 또 왔어요.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또 오셨네요. 오늘은 인사차 들렀어요. 요즘 건강 안 좋으시다고 들었거든요. 누가 그런 소리를. 시장에서 다들 걱정하시더라고요. 필요 없어요. 가세요. 김태준 나가며 입꼬리 올라갔어요. 곧 무너지겠군. 그날 밤 안방에서 아들 며느리 대화. 여보, 이제 병원 갈 때 된 것 같아? 병원, 엄마 화내실 텐데. 아니야, 적기야. 증상 충분해. 치매 초기 진단받을 수 있어. 그 다음 치매 진단서 있으면 법정 대리인 지정, 땅 매각. 아들은 입술 깨물었어요. 당신 또 흔들려? 이게 다 내 사업 실패 때문이야. 우리 신용불량자 되고 싶어. 알아. 내일 어머니께 병원 가시자고 말씀드려. 건강검진이라고 해. 며느리는 계산된 듯 설명했어요. 다음날 아침 며느리 다가왔어요. 어머니 오늘 병원 같이 가요. 건강검진 받으세요. 아니야, 난 괜찮아. 요즘 깜빡하시잖아요. 그냥 검진만. 내가 치매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 정신 멀쩡해. 할머니 소리 지르자 며느리 슬픈 표정 지었어요. 그런 뜻 아니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어요. 병원 거부할수록 계획에 좋으니까요. 오후 이정호 왔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다들 왜 그래? 나 괜찮다니까. 하지만 이정호는 이상하다 느꼈어요.
3주 전엔 멀쩡하셨어요. 며느리 카페 장면 머릿속 맴돌았어요. 정기철은 기록 정리했어요. 3주 만에 증상 급격히 나타날 리 없어. 치매는 서서히 진행되는데 뭔가 인위적이라고. 며느리 의심했어요. 시점 일치했어요. 금융 내역 확인했어요. 은행 10억, 3개월 전 3억 입금. 사채야. 지금 5억으로 불었어. 월 9.9%, 총 15억. 땅 20억이면 빚 갚고 남지. 설마. 직감 어두워졌어요. 저녁 할머니 거울 앞. 수척한 얼굴. 나 치매인가? 눈물 흘리셨어요. 여보, 나 어떡해? 미쳐가는 건가? 그날 밤 며느리 냉장고에서 약 꺼냈어요. 물컵에 탔어요. 25억 고지야. 조금만 더. 눈빛에 광기 서렸어요. 창밖 가을바람 불었어요. 집 불빛 외로웠어요. 멀리 전기철 지켜봤어요. 형수님 지켜드릴게요. 폭풍 전 고요함이었어요. 추석 3일 전 오후 이정호 카페에서 노트북 펼쳤어요. 재택근무 날이었어요. 며느리 들어오고 사채업자 2명 따라왔어요. 이정호 몸 숨기고 카메라 녹화했어요. 2 테이블 거리. 추석 당일로 확정하신 거죠? 네, 점심때 끝낼게요. 약 충분하세요? 이거 받으세요. 이번 마지막이에요. 추석 수정과에 전부 타세요. 무력화될 거예요. 요양원 계약서 준비하셨어요? 네, 땅 매매도. 좋아요. 저녁에 우리가 갈게요. 서류 사인받고 입금해요. 제대로 못하면 각오하세요. 20억 정말 입금돼요. 걱정 마세요. 5억 탕감. 총 25억 효과예요. 나중에 문제 안 되나요? 소문 퍼졌고 병원 거부했어요. 완벽해요. 학원 사기죄 5년이에요. 추석 3일 남았어요. 제대로 하세요. 이정호 소름 돋았어요. 할머니 위험해. 바로 정기철에게 전화했어요. 큰일 났어요. 저녁 사무소에서 회의. 추석 수정과에 약 탄대요. 형수님 위험해요. 경찰 신고해야 해요. 증거 없어요. 영상엔 음성 안 들려요. 이걸로 신고하면 빠져나갈 거예요. 할머니께 말씀드릴까요? 안 돼요. 눈치채면 증거 없애요. 추석 당일 현장에서 잡아요. 약탄 수정과 계약서, 사채업자까지. 할머니는요. 그 전에 빼내세요. 정호 씨가 문 두드려서 아무 말 해도 돼요. 집에서 나오게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할머니 구할게요. 드디어 추석 당일. 할머니 집 거실 명절 분위기. 며느리 음식 차려놨어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제가 다 했어요. 고맙다. 오랜만에 가족 함께라 기뻤어요. 이런 게 행복이지. 불안감 잊혔어요. 지금 순간 평범한 어머니였어요. 가족 함께 웃으면 그만이었어요. 남편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여보, 우리 아들 며느리 잘해줘. 마음 따뜻해졌어요. 점심 후 화투 한 판 칠까요? 좋지. 3사람 패 나눴어요. 분위기 화기애애했어요. 하지만 며느리 손 떨렸어요. 할머니 목마르시죠? 수정과 가져올게요. 부엌에서 주전자 꺼냈어요. 봉투 열어 약 털었어요. 하얀 가루 녹았어요. 여보, 괜찮아? 괜찮아. 이제 끝이야. 눈빛 교환했어요. 수정과 드세요. 고맙다. 잔 들어올리자 쾅쾅. 할머니 도망치세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나오세요. 할머니 손 멈췄어요. 등골 선을. 본능 경고. 남편 가르침. 위험 몸이 알아. 이정호 목소리 진심이었어요. 머릿속 스치네. 요즘 깜빡. 며느리 다정. 수정과 권함. 뭔가 잘못됐어. 이 집 나가야 해. 잔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수정과 드시면서 고스톱 쳐요. 저의 엉뚱한 소리예요. 할머니 현관으로 뛰셨어요. 엄마 어디가? 그냥 뛰셨어요. 이정호 손잡고 차 타셨어요. 빨리 제 차 타세요. 설명 나중에. 피하세요. 차 출발했어요. 거실에 남은 아들 며느리 멍해졌어요. 왜 저러시지? 왜 또 저러는 거고? 설마 들킨 건 아니겠지? 아니야. 사채업자 연락해봐야겠어. 손 떨며 전화했어요. 이정호 차 김포 외곽으로. 할머니 가쁜 숨. 정호야 무슨 일이야? 설명할게요. 전기철 시댁으로 가요. 왜? 할머니 위험하셨어요. 며느리가 약 타셨어요. 뭐? 네, 카페에서 들었어요. 사채업자랑 만나서 할머니 얼굴 질렸어요. 20분 후 작은 주택. 박영자 집. 순이야. 어머, 맨발이잖아.
들어와. 소파 앉아 물 드세요. 기철 씨. 정호 말 모르겠어. 수진이가 약 탔다고. 사실이에요. 한 달 전부터 조사했어요. 갑자기 깜빡거리시는 게 이상했어요. 빚 15억, 사채 함정, 땅 노린 계획. 며느리가 음식에 약타, 치매처럼 만들었어요. 오늘 수정과에 다량 타려 했어요. 그럼 요즘 깜빡이 약 때문이었어? 이정호 영상 보여줬어요. 여기서 사채업자 뭔가 건네요. 추석약이에요. 할머니 고개 돌리셨어요. 수진이가 나를 40년 산 아들, 1년 전 들어온 며느리 믿기지 않았어요. 순이야 울어도 돼. 할머니 친구 어깨에 얼굴 묻고 울었어요. 한참 후 기철 씨, 이제 어떻게? 경찰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증거 부족해요. 영상 음성 없어요. 그럼 집 돌아가셔야 해요. 아무 일 없었다처럼. 치매척 연기하세요. 치매 연기? 네. 약 계속 탄다고 믿게 해서 다시 시도하게. 그때 잡아요. 할 수 있으세요? 해야지. 전기철 장치 꺼냈어요. 카메라 녹음기예요. 주방 선반에 숨기세요. 비상 버튼 위험시 누르세요. 나 무서워. 형님 은혜 갚아요. 이번엔 자신 구하는 거예요. 수정과 절대 안 드세요. 먹는 척. 냉장고 수정과 버리고 빈 통 놔두세요. 며느리 다시 탈 거예요. 핑계는 정호 아버지 상으로. 며느리 몰라요. 할머니 휴대폰에 전화 왔지만 받지 마세요. 오늘은 내일 받으세요. 그날 밤 잠 못 이루셨어요. 도윤아, 너도 알았니? 새벽 3시.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분노 치밀었어요. 해야 해. 다음날 전화 받으세요. 여보세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어제부터 걱정했어요. 아, 수진아, 미안. 정호 아버지 돌아가셨어. 어제 연락 와서 급히 갔어. 왜 그렇게 급히? 정호 목소리 절박해서 큰일 난 줄 알았어. 엉뚱한 애잖아. 언제 들어오세요? 상 3일장. 모레쯤. 알겠어요. 조심히. 잘하셨어요. 이제 3일 후 집으로. 마음 준비하세요. 3일 동안 잠 못 이루셨어요. 공포진 눌렀어요. 하지만 증거 위에 귀가 날아침 주의. 카메라 TV 화분 뒤 녹음기 안방 서랍에 밤에 설치하세요. 비상 버튼 주머니에. 할 수 있어. 오후 2시 택시 타고 집으로. 익숙한 풍경. 여보, 잘할까? 집 앞. 현관 열자 며느리. 어머니 오셨어요? 응, 다녀왔다. 피곤하시죠? 들어오세요. 물 드릴까요? 수정과 괜찮아. 쉴게. 상 치르느라 피곤해. 방 들어갔어요. 오래 마주할 자신 없었어요. 방서주머니 버튼 만졌어요. 저녁 3사람 식사. 아들 어머니 못 봤어요. 엄마 상 치르느라 고생하셨어요. 정호 혼자라 마음 아프더라. 식사 후 설거지할 때 냉장고 열어 수정과 버렸어요. 물로 씻고 빈 통 놔뒀어요. 밤 11시 집 조용. 방 열고 거실로. TV 화분 뒤 카메라 설치. 떨려서 거의 떨어뜨릴 뻔. 안방 문 앞. 숨소리 들려. 문 천천히 열었어요. 실루엣 보였어요. 벽시계 열어 녹음기 넣었어요. 그때 며느리 뒤척. 물. 잠꼬대. 다행히 안 깨. 재빨리 나왔어요. 식은땀 흘렸어요. 해냈어. 다음날 치매 연기. 여기가 어디지? 어머니, 우리 집이에요. 어제 수정과 다 드셨어요. 어제 내가 다 먹었어. 근데 어제 뭐 했더라? 저녁 드셨잖아요. 그랬나? 기억 안 나네. 머리 감싸주셨어요. 가슴 아팠지만 며느리 눈빛편. 좋아, 효과 있나 봐. 오늘 다시 채워야지. 이틀 지났어요. 연기 계속. 물건 있는 척. 이름 헷갈 척. 고통스러웠어요. 매일 울었어요. 사흘째 밤 안방 대화 엿들었어요. 어머니 상태 점점 심해. 이번 주 안에 끝내야 해. 요양원, 땅 매각. 사채업자 독촉해. 응? 내 이름 까먹으시더라. 조금 기다려. 곧 끝날 거야. 할머니 주먹 쥐었어요. 다 녹음됐겠지. 다음날 아침 부엌서 며느리. 냉장고 열어 빈 주전자. 다 떨어졌네. 봉투 꺼내 가루 타셨어요. 찍혔어. 저녁 며느리 전화. 네, 조금만. 이번 주 안에. 사채업자 통화. 곧 마지막이야. 밤 전기철 전화. 기철 씨, 준비하세요. 곧 움직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경찰 대기. 버튼 누르시면 고마워요.
창밖 봤어요. 달 밝아요. 일주일 지났어요. 연기 계속. 카메라 약 타는 장면 여러 번. 녹음기 대화 담음. 이번 주 안에 약 많이 타야 해. 치매로 만들어야 요양원 계약 다 됐어. 디원밤 며느리 통화. 네, 내일 오후 2시. 서류 준비. 약도. 점심 수정과에. 30분 안에 무력화. 내일 끝이야. 할머니 주먹 쥐었어요. 내일 마지막. 밤 전기철 전화. 내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오후 2시. 대기할게요. 1분 안에. 고마워요. 여보, 잘할 수 있겠지? 안방서 아들 며느리. 서류 확인해. 땅 매매. 후견인. 요양원. 도장 있어. 약 드시고 정신없을 때 찍으면 돼. 정말? 내일 지나면 끝. 20억 받고 빚 15억 갚고 5억 남아. 새 시작. 알아. 창밖 봤어요. 달 구름 가려. 다음날 아침 일찍. 거울 앞. 눈빛. 또렷. 오늘 끝낸다. 버튼 확인. 주방 나가. 어머니 주무셨어요? 잤어. 여기가 우리 집 맞지? 네, 우리 집이에요. 아침 마치고 소파 앉아 TV. 하지만 신경 며느리에 11시 며느리 주방. 주전자 꺼내. 봉투가루 많이. 녹였어요. 손 안 떨렸어요. 욕망 가득. 찍혔어. 정호. 수정과 드세요. 고맙다. 잔 받았어요. 마시는 척. 맛있네. 많이 드세요. 30분 후 연기. 어지러워.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서류 작성할 게 있어요. 어깨 흔들었어요. 서류. 부축해 식탁으로. 아들 기다림. 엄마 앉으세요. 도윤아. 서류 펼쳐. 이거 아파트 관리비 동의서예요. 사인만. 아파트. 펜 쥐어줬어요. 떨리는 손 사인. 도장 찍으세요. 가짜 도장 찍었어요. 다 됐어. 됐어. 전화해. 이제 들어와도 돼. 당신 뭐야? 이미 왔잖아. 직접 전화. 네, 서류 다 받았어요. 5분 후 초인종. 사채업자 들어옴. 서류 확인. 완벽. 입금할게요. 띵. 20억. 들어왔어. 5억 탕감. 수고하셨어요. 땅 넘기면 재개발 시작. 수백억 벌어요. 은행 10억 갚고 10억 남았어. 이 집도 우리 거지. 어머니 어떻게? 요양원 오늘 모실게요. 현명해요. 나중에 문제 안 생기죠. 수정과 가루 효과 좋던데 특별히 구한 거예요. 이제 요양원으로. 안 돼. 엄마 요양원 못해. 당신 뭐야? 됐잖아. 내가 모실 거야. 계약했잖아. 끝까지. 요양원 계약 없었어. 어머니 제정신 차리면 끝이야. 사채업자 멱살 잡음. 이 새끼야. 정신 차려. 팔 잡으려 할 때 버튼 눌렀어요. 1분. 밀치고 쓰러짐. 할머니 일어나세요. 마, 내가 뭘 했어? 사업 망친 게 당신이야. 닥쳐. 나쁜 소리. 30초. 쾅. 경찰이다. 손들어. 우르르 들어옴.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 체포. 불법 고리대금. 공갈. 폭행 미수 체포. 증거 있어? 다 찍혔어요. 수정과 약. 서류. 입금. 약발. 녹음도. 이번 주 안에 요양원 보내고 땅 팔자. 약 많이 타야 해. 얼굴 질림. 할머니 일어났어요. 냉장고 열어 빈 주전자. 나 치매 아니야. 수정과 버렸어. 약 타는 거 찍으려고. 도장 가짜야. 진짜는 탐정님께. 서류 무효. 어머니 입 닥쳐. 너희 인간이야? 수정과의 약 타 어머니한테. 40년 키운 어머니한테. 죄송해요. 죄송하면 다야? 반지 팔아 예단. 사업 망해받아줬어. 그런 어머니 치매 만들어 요양원 처박으려고. 20억? 5억 탕감 10억 남는다고. 그 돈으로 행복할까 도윤아. 엄마, 마지막에 양심 있었구나. 요양원 반대. 하지만 그전엔 다 알았잖아. 약 타는 거 죽이려는 거. 40년 키웠어. 열날 때 간호, 학교 보내. 그런 엄마를 15억 빚 때문에 미안해요. 미안하면 안 했어야지. 남편 전에 아들이야. 나쁜 줄 알면서 한 게 더 나빠. 너희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다시 어머니 부르지 마. 감옥에서 후회해. 수갑 채움. 어머니 땅 20억인 줄 몰랐어요. 돌아보지 않았어요. 사채업자 체포. 김태준도 오후 체포. 모든 배후 잡혔어요. 거실에 남아. 수고하셨어요. 대단하세요.
끝났어. 친구 품에서 울었어요. 일주일 참았던 눈물. 창밖 해지네. 여보, 해냈어. 3개월 후 반찬 가게 단골줄. 사장님, 김치 맛있네요. 새로 담갔어요. 가장 힘든 시간 지났지만 일상 되찾음. 재판 빨랐어요. 며느리 징역 5년, 아들 집행유예 2년, 사채업자 7년, 김태준 10년. 법정 안 갔어요. 저녁 영자집에서 밥 먹자. 그래, 정호 기철도. 가게 닫고 집으로.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 여보, 잘했지. 소파 앉아 창밖. 아들 생각. 미워도 정안 사라져. 하지만 용서 못해. 잘 살아라. 후회하며. 저녁 준비. 그래도 살아남았어. 감사해야지. 박아이 소리. 평화로워. 여보, 이제 편히 살자. 남은 인생 나 위해. 배추 썰기 시작. 70년 고통 겪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어. 진짜 가족은 마음. 자신 지킬 건 자기뿐. 그렇게 배웠어요. 아, 여러분, 나이 들어도 자신을 잘 지키며 살아가세요. 건강 챙기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래요.